지금 오늘이 2차 청문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체계들을 보완하고 또 그 부분들이 모든 영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독려하고 챙겨야 될 행안부 장관은 그 어디에도 정말 필요할 때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지금 특수본에서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골든타임,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휘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그 골든타임을 사고 발생 45분 후인 20일 오후 11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체계관리상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간부들은 주로 경찰, 소방, 행안부, 서울시 간부 중 당일 11시에 현장에 도착한 사람도 있고 사고를 어느 정도 인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노선의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은 용산소방서장 단 한 명입니다. 이 시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어야 할 이상민 장관의 동선을 한번 보면요. 골든타임이 지난 11시 20분에 사건 인지하고 4차례 유선보고 받고 참사 다음 날인 1시 5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상민 증인 맞죠? 00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00시 45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00시 45분이다. 네.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증인은 11시 전에는 참사를 알지도 못했고 최초로 유선보고 받고 지시한 게 이미 골든타임 30분 지난 11시 31분입니다. 당시 행안부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최초로 그 문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아니 어떤 조치를 취하라. 그러니까 말을 그냥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먼저 파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전부죠? 첫 번에는 그랬습니다. 현장을 알아야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지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현장을 조치 좀 파악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상민 증인은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도 못 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장을 파악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1월 4일 청문회에서 유해진 소방관은 그 당시 500명가량이 사고 현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상자가 300여 명 발생했는데 이 골든타임 11시에 투입된 딱 구급대원은 사상자의 10분의 1은 30명이 전부였고요. 경찰 인력은 오후 11시 40분 이후에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할 의사 역시 11시 20분에 단 한 명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CCTV 먹통이고 통신만 끊겼고 현장 구급대원은 영상을 전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지휘가 정확한 지휘가 꼭 필요한 이 시점에 가장 지휘의 중심에 서 있는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증인은 사고 발생 여부도 몰랐고 필요한 인력도 장비도 보내지 못했고 현장은 어떤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맞죠? 11시예요. 네, 11시 20분 지나서 처음 알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을 중심으로 하면. 네, 현장에서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급함 속에서 고생을 한 현장의 책임만 묻고 그 지휘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했어야 하고 이 현장에 제대로 관여했어야 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지도부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증인, 네. 실제로 행안부 장관은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최선을 다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이 국가의 부재로 인한 이 엄청난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이상민 증인의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후속 조치하고 원상복귀하는 거, 그것이 이상민 증인의 지금의 책임이기도 한데 어떻게 유족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고 이상민 증인을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70일 동안 거부당하는 이상민 증인, 장관, 어느 역사상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라고 혼내면 외면하고 본 척도 안 하시고 피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상민 증인이 이후 유족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이상민 증인이 사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유족들이 국가를 다시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국가에서 제시하는 지원 체계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많은 유족들이 103명의 유족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상민 때문에 어쩌면 이상민 증인 때문에 국가를 거부할 수 있는데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하세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기겠고요. 제가 유가족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한 적은 없고요. 아까 잠시 전에는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시장님도 계시지만은 몇 번 유가족들과 대화에 그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상민 증인과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리 치료를 받겠습니까?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더 새로운, 더 엄청난 2차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네.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